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를 지키는 지크위즈 김성원 신하영입니다. 빠밤. 아, 저 이렇게 하기로 했나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네, 잘 지내셨어요. 오늘 또 이렇게 녹화장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저는 차를 타고 왔어요. 저도요. 아, 그래요? 네. 아,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 거 이용하지 않으세요? 많이 자주 이용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요즘 저번에. 버스가 너무 비싸요. 10,000원 버스랑. 혹시 뭐 만원 지하철이나 만원 버스 관련된 에피소드 없어요? 개그맨인데? 재밌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에피소드랑 10,000원 지하철. 지하철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 그렇구나. 그 무관심이 더 무서웠어요. 솔직히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대중교통 타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요즘은 조금 불안해요. 맞아. 맞아요. 근데 사실 만원 버스나 만원 지하철 하면 예전에는 타기 싫다. 너무 힘들겠다. 도착하기도 전에 힘 다 빠지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맞아요.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괜찮을까? 이거 안전할까?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궁금증과 이런 걸 해소해 주실 분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사님. 기사님은 아니시고요.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예, 저는 경기연구원의 교통물리연구실에 근무하는 김채만입니다. 그러면 일종 면허가 있으신가요? 예, 일종 면허 있습니다. 아, 일종. 오, 일종. 나 와. 이종인데. 오, 멋있어. 멋있어. 박사님, 정확히 어떤 연구를 하시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개인의 통행 행태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 동안 움직인 통행 행태를 빅데이터나 설문조사로 조사를 해서 어떤 변화를 분석하고 이걸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장래 이제 예측까지 하는 그런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사람들의 행태 변화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정책, 그다음에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이제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하는데 대중교통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 나아가서는 교통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에 대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박사님도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나요? 죄송합니다. 저도 집에서 이까지 한 승용차로 하면 20분만 오는데 대중교통을 타면 1시간 정도 걸려서 네. 공급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승용차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대중교통에 관련된 걸 연구를 하려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지인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집에 대학생 딸이 있는데 네네. 딸의 그 조언을 많이 듣습니다. 어. 왜 온다고 한 버스가 안 오느냐? 왜 나는 이렇게 차를 안 사주냐? 그런 얘기는 못하죠. 아버지가 어차피 안 사줄 거니까. 그러면은 혹시 이제 연구를 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볼 기회가 있으셨나요? 대중교통 이용자 중에 10명 중에 한 7명은 위험하다. 택시 이용자 중에서도 한 10명 중에 4명은 좀 위험하다.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분들이 늘었겠네요. 예, 코로나로 인해서 승객이 줄다 보니까 저희들이 2020년 경기도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한 10% 정도 감축을 했고요. 네네. 승객은 한 30% 정도 준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래도 있잖아요. 계속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좀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승객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승객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래서 승객들은 혼잡률에 대해서 제일 불안해하고 다음으로 손잡이를 잡는데
혹시 감염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해서 제일 우려를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쪽 손잡이도 있고 의자 딱 보면은 거기 손잡이가 있고. 그렇다면 그 혹시 혼잡률 관련 그 대책이 있을까요, 박사님? 아쉽게도 혼잡률 대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상태 정도의 그 대중교통을 공급을 해야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30년 전 정도의 그 철도 설계 기준이나 버스 운행 기준을 갖고 지금 계속 운행을 하는데 이 부분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소득 수준도 향상됐고 승객들의 요구도 높아졌기 때문에 좀 더 혼잡률이 완화된 형태의 운행 기준을 마련해서 운행도 하고 설계도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코로나19가 정말 너무 많은 거를 바꿔놨어요. 그렇죠? 맞아요. 혹시 또 좀 변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박사님? 우리가 이제 집에서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네. 첫 번째로 이제 택배를 많이 시킵니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보다 한 65%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고 또 하나 많이 하는 게 이제 음식물 배달. 이게 이제 한 코로나 이전보다 50% 정도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뭐 택배도 늘어나고 음식물 시키는 빈도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도 또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박사님? 근데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교통 안전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이제 계속 줄고 있는데 뭐 2019년 대비 뭐 2020년이 한 0.4% 정도 줄었습니다. 근데 개인용 이동수단이라 해서 PM 뭐 이런 것들은 83% 정도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배달용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32%가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네. 그 지금 해결해야 된다고는 하셨는데 대책이 따로 있을까요? 대책은 뭐 두 가지죠. 하나는 배달 그 운전기사들이 좀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아서 안전하게 운행하는 방법을 이제 조금 숙지를 해야 되고 네네네.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승용차 위주의 그 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워낙 그 배달 오토바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도로를 차량하고 배달 오토바이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걸로 설계 기준을 좀 바꿔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19 이후 교통 이야기를 함께 해봤는데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박사님께서 퀴즈 준비하셨죠? 예, 경기도와 서울 간을 운행하는 광역버스가 어떤 색깔일까요? 1번 빨강, 2번 노랑, 3번 초록, 4번 파랑. 헷갈려. 네. 헷갈려. 힌트 좀 없을까요? 너무 쉬운데요? 비슷한 열매. 네. 비슷한 열매요? 열매. 앵두? 자, 댓글로 정답 남겨주신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이 끝인사가 있어요. 예. 제가 경기도를 지키자라고 하면 다 같이 G-퀴즈. 네. 네. G-퀴즈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경기도를 지키자. G-퀴즈. 코로나 이후의 사회 정상화는 결국 이제 대중교통의 정상화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정부가 실은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고, 시민들은 정부를 믿고 좀 대중교통을 좀 많이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